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영양 조건에서 아까 나왔던 사양 제비나비의 산란 자극 물질 니시다라는 분이 연구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양 제비나비 애벌레 종령 시기에 종령 시기 말링이라는 거죠. 곧 이제 벤트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사양 제비나비 번데기 시기에 이제 3일차 되는 알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영양 조건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진이 전부 농촌진흥청하고 또 다른 그 네이버 등에서 이렇게 따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결국은 요약하면은 원래는 우리가 영양이라고 하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 성분도 필요하고 또 비타민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더라.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것들이 이제 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먹게 해야 된다. 잘 먹게 하는 것. 섭식을 유도해내는 자극하는 그 물질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곤충에서 이제 이거 성호르몬, 소위 페로몬하고 같죠? 페로몬처럼 이제 암컷이 분비를 하면은 수컷이 달라들게 하는 그런 것처럼 이 먹이를 주면은 얘들이 와서 먹어야 돼. 영양적으로도 뛰어나야 되지만은 섭취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 물질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중에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죠? 했고 이제 여기서 그 사례가 니시다라는 분이 사양 제비나의 산란을 자극하는 물질, 그러니까 섭식도 유도하면서 알도 놓게 하는 이런 동시에 이제 물질을 찾아내신 거죠. 그 다음에 사양 제비나의 애벌레가 이제 종령이 되었을 때 이제 그죠? 요 알을 이제 쓸고 있다, 그죠? 그 다음 사양 제비나의 번데기 3일차 번데기가 되었을 때 하는 사진들을 이제 내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육 시설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조 시스템, 온, 습도, 산소 조건을 다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성충에 있어서는 이제 광도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소위 곤충을 길러서 이제 마케팅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초저온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 냉동 저장고, 그러니까 업소용 냉동 저장고에 여기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내가 판매를 할 수가 없어. 생물이니까 살아있어. 그럼 얘를 자꾸 사료를 공급하는데 팔리진 않아. 그럼 계속 사료만 들고 유지비만 드는 거지. 그래서 온도를 확 낮춰서 잠자게 한다. 근데 아까 10도 이하, 8도 이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하의 온도를 낮춰서 완전히 또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장실에서 이런 경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먹이 관리 노수와 사육 개체 등을 보존 관리할 공간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저장실이 인공 사료는 2 내지 5도씨 정도의 저온실로 유지해 재료가 얼지 않아야 돼. 요거는 사료에 가는 얘기고, 그 다음 곤충 반육 단계별 일정 저장 할 수 있는 저장 온도는 10에서 15도. 그래서 아까 10도씨 이하까지는 완전히 이거는 잠을 잡니다. 그죠? 그래서 14도, 15도 딱 내려가면은 먹이 활동을 이제 중단을 해요. 한 번씩 배변하러 이렇게 올라오고 거의 잘 안 움직인. 그러니까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의 불과하죠. 항온 동물이라서 항시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르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기주식물의 경우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면 온도는 5에서 8도씨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또 세척, 멸균은 사육 용기 또는 사육 중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사육 도구들을 청결한 장소에 보관해야 된다. 이것들도 아주 핵심 사항은 그 균이 번성하지 않는 온도에 놔둬야 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옆에 방치해 놓으면 똑같은 온도에서는 이게 병원균의 온상처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실은
사육 작업으로 사료를 받고 알을 받는 체란, 사료는 받는 게 아니고 만드는 곳, 사료 제조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알 또는 부화 유충의 접종, 유충 또는 번데기 수거, 교미, 사육 용기의 세척 및 소독 등이 있다는. 사료의 조제나 알 소독이라든지 접종은 무균실이 바람직하다. 사료를 조제할 때 분진이나 소량의 유독가스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환기창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곤충 먹이는 크게 이제 식식성, 포식성, 지난번 다 했다, 그죠? 그 다음 부식성, 잡식성, 이런 애들이 있다. 그 다음에 충치를 관리하는 것은 곤충의 누대, 지속적 사육이죠. 개대 사육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상당히 이제 병도 많이 들 수 있고 크기도 줄어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므로 주의를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충질 관리에서 지금까지 다 이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개대 사육을 피하라 핵심입니다. 개대 사육이 뭡니까? 한번 종충을 가져왔으면 계속 알 놓고 키우고 알 놓고 키우고 몇 세대를 거듭하는 거. 이것은 금하라. 그래서 F1 잡종을 써라. 동족 포식하는 것이 문제가 되므로 이것을 안 하게 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지금 어떻게 충치를 효과적으로 고등, 아니 우등이죠. 열등 만드는 우등이니까 우등하게 좋게 관리를 하느냐. 핵심은 그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죠? 충도 똑같은 충을 계속 하다 보면 알도 적게 났고 크기도 줄어들고 병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새로운 종충, 아주 우량한 종충을 새로 도입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필수적이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서 곤충 사육을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거는 먹이가 중요하고 그거는 먹이는 또 이제 종별로 다양성이 있더라. 좋아하는 애들, 싫어하는 애들, 기피하는 것 다 있더라. 그 다음에 충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량 형질로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종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한번 병들었다면 전체를 폐기시켜야 됩니다. 전체를.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 통 안에 든 것은 반드시 폐기시키고 그 주변에 같은 룸 안에 있었던 것은 마케팅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병이 안 들었더라도 그걸 종충으로 쓰는 순간 또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군병인을 예를 들면 이게 잠복 기간이 2달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2달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이 안 걸렸어. 근데 나중에 세대를 지속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량 규모 했을 때는 아주 시리어스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 충은 어떻게 한다? 키울 때는 적어도 2세대까지만 가고 3세대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종충은 어떻게 따로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유전자원 관리를 하죠. 그럼 우리 학교의 의대 내동 캠퍼스에 닭을 따로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돼지, 소, 구제역이라든지 동콜레라, 닭 조류독감 막 발생하죠. 그럼 이걸 한 곳에서 만약에 집단적으로 했는데 발생했다 하면 그걸 4km, 8km 내에 반경 내에 다 도살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좀 내추럴한데 뚝뚝 떨어져서 전국에 이제 분포를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종을 관리하는, 종충을 관리한다. 종돈, 돼지는 종돈을 관리한다. 소는 종우를 관리한다. 닭은 종계를 관리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분산시켜서 관리하고 국가 정책적으로는 이걸 할 때는 반드시 각 도별로 하나씩 종충을 관리하는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곤충 산업이 활성화되면 이게 필요하다. 지금 활성화가 덜 돼 있으니까 크게 관심을 안 쓰는데 앞으로 미래의 비전은 그러하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